정원도시 포럼 온라인 컨퍼런스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70분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가능한 한 좀 활기차게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한 50분 정도가 시청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채팅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켜놓으니까 이게 하울링이 되네. 이걸 꺼놔야겠다. 오늘 11분이 토론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10분의 발제자들이 아까 무대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규인 교수님은 오늘 토론자로 오셨습니다. 사실 이규인 교수님은 포럼 처음에도 잠시 저희랑 함께 참여하신 경우가 있고요. 저기 있고 솔라시도에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규인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규인 교수님은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건축학과 교수님이시고 저희 잠깐만요. 이걸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기 신도시를 만들 때 주축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많은 관여를 해주셔서 도시 계획, 도시 개발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오시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청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규인 교수님한테 전반적인 관점평 같은 관점 말씀 좀 들어보시고 우리가 한 분씩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 제가 가능한 한 이렇게 집어서 답할 분을 요청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마음대로 끼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시도 저는 자꾸 솔라시티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땅이 참 드물다, 멋진 독특한 경관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감명을 받았고요. 사실은 조경진 위원장님 리더십 아래 제가 이렇게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다른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게 많이 있어서 성실하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포럼 중간에 좀 빠지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지금까지 1, 2,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도시보다도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자원, 경관 자원, 생태 자원 이런 것들이 아주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송산 그린시티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송산 그린시티는 한 1,800만 평 되는 여기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큰 곳인데요. 좀 비슷합니다. 바다 옆에 있고 시와호가 있고 간척지고 네, 경관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고 또 이렇게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예, 유튜브로 생중계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쭉 다 들었고 또 미리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관전평은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느낀 감명을 받은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포럼에서는 정원 도시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원 도시의 개념과 조성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한다면 이 포럼이 지향하는 그런 나아갈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원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린으로의 전환이라는 또 운동적인 성격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워드가 100년 전에 얘기했던 가든시티, 예, 이걸 번역하면
바로 정원 도시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도시들이 개념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지금 최후의 방점으로서 솔라 시도에서의 정원 도시는 어떤 개념이 되는가? 네, 도시 전체가 생태 미학적인 정원이 된다, 이런 개념도 있었고요. 또 생태 순환이나 어떤 회복 탄력성, 또 어떤 그로컬라이제이션의 어떤 물화, 지역적인 실현,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뉴노멀 시대에 또 문화 시대의 담론으로서 문화적 지속성을 포괄적으로 강조하시는, 저는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회, 환경, 경제의 지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주로 메인 카테고리로 다뤘는데, 그 부분의 그 코어이면서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지속성을 강조하셨고, 또 컬처럴 이컬로지의 어떤 그 담론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선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양성, 포용, 개방성, 대한문화, 지역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원이 갖고 있는, 생태 정원이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4차 산업 시대에 AI가 인간을 다 대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문화 컨텐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것이 저는 오늘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도시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땅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계획, 또 그린블루, 스마트 그린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이거는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녹색 일자리나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도시운동 선언문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형 직접 가꾸기, 로컬 푸드. 제가 3기 신도시 지금 몇 군데 그 총괄계획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직접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다 로컬 푸드 좋아하고 하지만 어디서 유기농, 도시농경을 하고 자원이 순환되고 직접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 발짝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보고 키우고 나누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그 운영 주체를 잘 다루어 주시고, 적정 조경의 개념, 또 정원 본드, 주민 신디케, 이런 것들은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3기 신도시까지도 결국은 공급자가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알아서 이제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다른 도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도시 개념이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숲이라고 하는 것,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만은, 결국은 도시의 숲이 중요하고, 숲이 곧 정원이고, 정원이 곧 숲이다. 정원의 생명이 숲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도시 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누리고 즐기고, 네, 가꾸는 그런 정원의 존재, 결국 이제 핵심을 숲으로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야산과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하시고, 또 그 가든 투어리즘과 같은 시민운동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정원도시 운동을 처음부터 조경진 위원장님이 제창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시민 참여와 이것이 하나의 무브먼트로 연계된다면 커다란 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미디어 아트 가든, 그 자연속 미술관인 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자연과 풍경의 일부가 되는 예술, 건축, 많은 건축물들이 들었을 텐데, 지금도 건축물은 기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 교수님 뒤에서 멋있게 계획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이미 계획 진행이 된 것들이 하나의 그 장애물 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속에 그것들이 예술 정원에 깃드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3기 신도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이게 메인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밀도라든지 어떤 도시 기반 시설로서의 정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자리라든지
또 4차 산업 신기술, AI, 로보틱스,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자율차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봤고요. 그다음에 그린 칼라 일자리 창출, 예, 블루 화이트 칼라에서 그린 칼라라는 개념도 저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이병철 전무님 얘기하신 그 사람 중심 친환경 생태 도시 9개의 정원이 있는 도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존에 중앙공원 하나를 만들었다면 여기는 9개의 중앙공원이 있고 9개의 수목원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옥주 교수님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여러 가지 지형, 구릉, 수로, 간척지, 또 군도 이런 것들을 경관자원과 오픈 스페이스 네트워크 그 안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묶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앞에 그 발표들이 어떤 물리적인 도면으로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경관자원이 발굴하고 개발지보다 비개발지를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될 경관자원, 생태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진행한다는 것, 저도 이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토론을 조금 요약해서 하면요, 첫 번째는 정원도시의 개념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원도시가 숲속에 사는 것인가, 숲 가까이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꾸는 숲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예, 그 내가 나무를 몇 그루 심는 도시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1인당 정원 면적, 내가 가꾸는 정원 면적이 뭐 몇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다. 또 공유하는 그런 정원이 어느 정도 이상인 도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훨씬 더 그 이해하기 쉽겠다. 또는 목표를 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앞에 정원 몇 평, 또 숲속에 내가 가꾸는 나무, 우리 도시숲, 마을숲이 몇 평, 거기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몇 그루, 도시 전체라면 얼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제시될 수 있으면 더 재미있겠다, 사람들이 이야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도시 개념들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개념이 다 언급이 될 정도로 친환경 도시, 생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 도시, 레질리언스 시티 뭐 전부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융합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그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존에 제시된 개념과의 차별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포용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특성이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 정원도시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지구 생태계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해낼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이 정원도시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네, 이 도시는 탄소 흡수를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면서 도시 숲이 생기면서 얼마나 그런 탄소를 흡수하는 것들이 증가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카운트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여름에는 폭염, 또 그 장마철은 집중호우, 홍수, 또 겨울에는 혹한,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 정원도시가 그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의 특히 AI 기술 같은 거는 정말 그 인류의 그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을 바꿀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시대에 왜 정원이 중요한가? 자율차 시대에는 과연 정원 도시가 왜 더 중요한가? 예, 자율차 시대 주차장이 이제 없어질 예정이거든요. 주차장은 어딘가에 있고 자기 집 앞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 거죠. 출근할 때 부르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차장이었던 곳, 이런 것들, 또 도로, 차도가 이렇게 넓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정원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인가. 또 여기 아리백 같은 이제 주제도 나와 있는데,
정원 도시와 아리백과는 어떤 상관인지, 네, 숲속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어떤 그를 가지고 뭐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운동은 구체적인 실현 수단에 기초하면 훨씬 더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통적으로 마을 숲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숲이 끊어지는 곳에 우리 조상들은 숲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숲을 가지고 우리 마을을 방풍도 했고요, 바람길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물을 가두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을 했는데, 그런 전통 마을 숲 개념을 도시 숲으로 응용을 해서 우리가 도시의 보다 큰 스케일로 조성하고 연결하고 한다면 이것들이 바람길도 될 것이고 탄소도 흡수할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생물들이 공존하면서 기존 도시와 다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 농업이 좀 강조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텃밭을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3기 신도시에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인프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생태 농장이라든지 농원이라든지, 예, 또 주택 하나, 예를 들면 좀 떨어진 곳에 자기의 어떤 가드닝과 텃밭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페어로 같이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그 가꾸어 나가는 그런 장소로 점점 성장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원순환과 지역산업,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네, 이런 것들, 또 건강한 먹거리를 얻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문화예술 차원으로 이 도시운동이 올라간다면 지역 예술가라든지를 잘 연결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이렇게 창출해내는 그 문화적 지속성을 이렇게 제고해 나가는 그런 도시로서의 모습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에너지 파크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정원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식물만 생각하지 말고 파크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에 담아져야 될 그런 중요한 그 엘리먼트들을 조금 그런 정원 개념에 잡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에너지 아까 여기 솔라 시도에 보면 태양광 발전하는 그 정원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똑같은 정원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주체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주택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건지, 조합 형태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실버타운 같이 고령화 계층의 어떤 건강과 먹거리 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는지 이 도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입주 타겟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공동체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도시의 정원을 가꾸고 또 에코투어리즘도 하고 또 생태농장도 만들고 뭐 시민공원 수목원도 만들고 뭐 이런 또 공유와 나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소프트웨어죠. 네,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눈 맞고 좀 급하게 오느라고 말이 좀 빨라서 죄송스럽고요. 네, 이상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규인 교수님이 사실은 정원도시 개념,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전략,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논의한 내용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 다 포함해서 총론을 말씀해 주셨고 강론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갖고 하나씩 둘씩 풀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온라인으로 든 송정섭 박사님이 좀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그거는 맨 마지막 말미로 또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조금 김민호 교수님, 그다음에 박원실 교수님 질문을 좀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욱주 교수님 다 포함해서 다른 교수님, 다른 박사님들, 이균 교수님은 정원도시 개념 자체가 조금 아직은 불투명하지 않느냐, 목표도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주문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약간 백과사전적인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조금 더 실체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원 도시의 그린 전략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나중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원의 예시도 해줬고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은실 교수님한테 그 마이크를 좀 올리면서 지금 기후 위기랑 팬데믹, 그다음에 우리 녹색 뉴딜, 그린 뉴딜이 진행되고 있고, 요새는 기업마다 ESG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아리백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은 낙오되는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정원도시 논의의 어떤 적실성 어떤가, 이런 것들을 유경 교수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생각하시면서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규인 교수님께서 지금 너무 전문가셔서요. 도시 논의에서 너무 전문가셔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정원도시의 개념이 뭐다라고 사실 오늘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의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다시 담론으로 좀 넘어가 본다면 과연 정원이 많은 도시가 정원 도시일까? 아니면 정원의 가치를 재해석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정원 도시일까?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발표에서도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엄청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좀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차의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불과 10년 남았어요. 2050년이 되면 각국에서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으로서는 굉장한 위기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자원이 문명을 발달시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이 발달하면서 에너지가 변환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엄청난 문명사의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화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방향이고, 4차 산업혁명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데이터 전쟁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학교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지, 은행이 없어질지, 그리고 우리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런 그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맞이하고 있지만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그 자율주행차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세상, 멀지 않은 세상에 우주를 갈 수 있는 세상, 굉장히 먼 미래였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의 논의, 도시 패러다임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과거의 물리적인 형태의 도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도시 논의를 하는 것인가. 이런 반성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고 노동성과 생산성이 변화하면서 디지털 엘리트도 생기지만 디지털 낙오자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ESG 경영,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이제 가치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지 않으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투자도 받을 수 없고 정부로부터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는 그것에 비하면 조금 논의도 늦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조금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도시가 그걸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런 시작에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의의를 삼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규인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제가 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리백 도시 선언,
그 안에서 우리가 도시 관리 시스템, 도시 협약 시스템, 도시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같이 앞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 시간이 이게 제가 보니까 무척 빨리 가네요. 이렇게 앞으로 말씀하신 분들 한 2분 넘지 않게끔 제가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인호 교수님, 그 정원도시에 대한 개념 우리가 사실은 오늘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시작이니까 많이 완성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도시의 개념을 일종의 포괄적인 메타 개념으로 이해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이규인 교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정원도시의 실체가 좀 드러나는 그런 개념을 요청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혼란이 중재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갈등을 좀 겪을 시기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도시는 정원사의 것은 아니거든요. 정원도시는 정원도시를 꿈꾸고 가꾸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원하면 그동안 가진 자의 것, 또 아름다워야 되는 것,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전통적이고 규범적이고 교조적인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즉 정원도시가 다시 소환된 이유는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또 가치적인 철학적인 측면의 빈곤도 달래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인 스스로의 자존감, 행복감, 또 스스로의 참여적 측면의 기여도가 지역과 마을과 동네 그리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관계망이 있다는 현실감도 사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또 규모나 생각하는 접근 방식도 또는 정원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정원도시 포럼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논의되고, 또 그 논의되는 과정에 정말 가치적인 측면, 또 메타프로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체화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일궈내고 참여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정원도시 포럼이 앞으로 지향하고 같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포럼 위원님들이 이렇게 원고를 7분 내용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렸고, 원고를 작성하셔가지고 2월 중순 때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PDF로 업로드 하고자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정원도시의 개념,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준비가 되는 자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애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조문에 대한 문제, 좀 너무 좀 많지 않느냐 얘기도 있고, 그런 실제로든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걱정한 것 때문에 혼자 좀 많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변명 같은 것도 해주시고요. 혹은 우리 같은 정원도시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순천만이 2014년부터 정원 박람회 유치하고 정원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은 2015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르포를 좀 해와라 부탁드렸는데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근데 숙제를 잘 못했고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는 순천시한테 이제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정원진흥기본계획 기초조사 연구를 좀 하면서 순천 그 국가정원 담당하시는 분하고 좀 인터뷰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최근에 그 국가정원 운영 관리하시는 약간 애로사항을 조금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이런 그 정원의 유형은 현재 이제 산림청에서 나눈 유형이고, 예산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 혹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지자체에 이제 예산이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천에서도 그렇고 울산, 태화강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으면 집행할 인력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또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결론 내리기는 결국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막 팍팍 밀어주는 사업조차도
인력이 없으면 참 굴러가기가 힘들다라는 게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던져도 그것을 운영할 인력, 그것을 또 한 번 배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또 만들어줄 인력,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돈은 계속 나가야 되고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먼저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마스터 플랜도 일찍이 수립하고 그쪽으로 지향점을 이제 다 갖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선언문에 담았던 정원도시의 개념은 모든 도시에서 다 다를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순천만이라는 자원이 있고 엑스포를 했던 또 그런 큰 그 정원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 자원들도 있고 또 다른 솔라시도와 같이 또 완전히 매립지에서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도시들도 이제 정원도시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역할을 했지만 가장 그 점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다를 텐데 이 정원도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그 보편적이기도 하면서 특별하기도 하고, 아까 이규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차별성, 이때까지 표방했던 다른 여타 수많은 도시들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은 계속 저희 포럼에서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회의 끝나고 활자되기 전에 한 번 더 논의를 합시다. 그 파생되는 질문은 그래서 안영론 선생님하고 우리 이은미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순천처럼 국가적인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데 결국 지역의 어떤 적절한 사람들이 잘 배치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주체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은미 원장님은 사실은 우리가 울산이나 전주도 정원도시로 어떤 변화하는 이런 와중에는 어찌됐든 좋건 싫건 국가 주도의 정책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립수목원도 계시고 지금 세종수목원에 계시는데 산림청의 어떤 정원 정책에 대한 아시는 점 혹은 뭐 의견이 있으면 좀 이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정원도시 개념은 아까 이규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라도 창조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려고 애써보는 그 과정이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해외에서 사례를 찾지 않고 한국 안에서 상호 존중과 모자란 것을 연구한다는 시각 아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지 않고는 계속 논의가 20-30년째 거를 반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천만의 가장 큰 강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소수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뽑아버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설득을 해나가고 그 후에 두루미를 보존하는 운동까지 가면서 식물 동물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상징이고 이게 문화고 이게 전설이라고 부르는 스토리죠. 그러니까 박은실 교수님이 이야기한 문화가 지금 뭐 예술 현상을 구현하는 것을 이전에 그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사람들한테 정서적 서비스로 저게 동참해야겠다라는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반드시 예술에서만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이제 집단적 활동을 통해서 나오고 거기에 예술을 덧붙이면서 정말 뭐 아주 사람들한테 굉장한 충격을 주는 것들로 전파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한평정원이라고 다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순천이 창조지역이라는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의 사업을 할 때 순천 집안마다 한평정원을 각자 만들자고 했어요. 그것은 지금 한 10년, 20년을 앞선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국가정원으로 몰지 않고 동시에 이제 중간에 유수지라고 하나요?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원도심에서 계속 개발이 가는 거를 막아주는 그 완충지를 만든 것 같은 개념이 필요한데 그런 사례를 몇 개 더 들 수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게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부여가 저층 도시인데 부여가 컴팩트 시티를 만들면 망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고 대신 아웃스커트, 그러니까 교외를 뭐 서울 밖으로 뺀
빠진 교회 같은 규모가 아니니까 인스커트라고 할까요? 이제 개념이 없어서 이제 토론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었는데 그 부여 안에서 그 원도심을 뺀 나머지 부분, 그 원도심을 파면은 유적이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둘러치고 다 녹색화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일종의 도시 내에 있는 근교 개념이 나오는 이게 다 문화도시를 연구하는 그 어떻게 보면 조경이 아닌 분야에서 너무 모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전체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나온 상상력이라 생각해요. 우리한테는 정원도시를 그렇게 바라볼 그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산림청 정책 말씀드렸는데 그 산림청의 그 쉽게 말하면 정원 정책은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능과 조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좀 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예산과 정책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순천의 예가 들겠는데 처음부터 이제 법이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천에서 이제 박람회를 하게 되었고 즉 이런 박람회한 정원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진흥법이 생겨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일들이 변했죠. 근데 지금 2013년에서 딱 이제 앞으로 순천은 시작은 그 박람회로 시작했는데 지금 2023년에 다시 국제 그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원 도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도시의 재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된 분산된 정원들을 연계하는 관계라든지 지금 가든 투어리즘이라든지 처음에 박람회로서 정원을 시작했을 때 그런 개념에서 그 사이에 10년 동안 문화도 바뀌고 시민도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실현하는 단계까지 이제 10년 만에 가고자 하는 의도가 생긴 것처럼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마직물 역할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유형에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원에 대한 수없이 정의들을 얘기했지만 정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정원은 아까 제가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 정원부터 정말 큰 국가 정원까지 그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원을 정의하기보다는 정원이 가능한 이 모든 일들을 좀 모아내고 정리해내고 창의해내고 하고 정원 도시로서 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절하고 아름다운 적절한 것들을 골라내고 만들어가고 세팅하는 그런 과정이 정원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계획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점들을 좀 선명하게 해서 그것을 진정성 있게 좀 가시화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예를 들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 정말 가로수 하나만큼은 그 고유 경관 고려할 게 많죠. 제대로 나무 하나 가로수 하나 키우려면 땅, 물, 어떤 수종인가 그것이 대중성이 있는가 고유성이 있는가 그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정말 어느 도시 하나에 가로수 하나면 완벽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성공으로 보여줘도 그것은 정원도시로서의 출발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식물이나 사람이나 아까 사람 말씀도 하셨는데 사람이나 어떤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는 보육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식물원 수목원이 소스가 돼서 연관성도 조금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국립세종수목원은 이제 국립수목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시형이어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이제 정원 문화의 거점 무엇인가를 직접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반이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노력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그다음에 지방 정부, 민간에서도 다 협력해야 될 것 같고요. 중앙 정부에 또 협력을 구할 때 또 이금희 원장님 많이 도움도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아까 안희영 선생님이 얘기한 원산지 전략은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외부에서 모델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 갖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원산지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서 계속 만들어가자 그런 얘기이시죠. 정원도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옥주 교수님이나 이규인 교수님이나 다 디렉터나 마스터 플래너로서 설계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고 이게 다 쌓여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또 박은실 교수님이나 이유미 선생님, 또 서영애 선생님, 서울시와 관련해서 계속 도시공원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플랜을 짜는 마스터 플래너지만 액션 플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행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계속 갖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논의조차 할 수 없이 각자 외롭게 각자 도생하는, 죄송하지만 그런 형국에 우리가 만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오늘 같은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국내 사례를 얘기할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요. 거기서 실패한 경험을 자산화해야 됩니다. 행안부는 지금 사회혁신단에서 실패 박람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적 자산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노하우를 연구해 보자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공감과 지지를 안 해주죠. 그리고 외롭게 학회에 가서 우리 모두 다 자기가 한 사례를 자기가 외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거를 깨는 것만으로도 이제 추격 도시가 아니라 선도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싶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도 이제 문화도시 쪽에서도 인천 서구가 매립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몇 도시 얘기를 더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가로림만의 서산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 이런 것들요. 안희영 선생님 오늘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표현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도 기대하고요. 우리 이지훈 선생님하고 어떤 이재승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지훈 선생님 아까 좋은 발표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공공미술은 우리가 도시가 완성된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몇 가지 드문 사례에서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공공미술을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게 가능할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재승 교수님은 스마트 시티와 정원도시, 이게 조금 늦게 포럼에 조인하셨는데 잘 통과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이 공공미술이라는 부분을 이런 도시 계획을 하면서 함께 논의가 시작되는 포럼이 있다는 것에 저는 매우 기쁨을 느낍니다.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안영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술은 우리나라 건축법도 그렇고 언제나 건물을 다 짓고 나서 1% 남은 것으로 뭔가를 하겠다, 뒤늦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나 끝자락에 뭔가를 집어넣는 컨텐츠로 예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공공미술의 언어는 아시겠지만 1969년에 Art in the City라는 건축 분야에서 시작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사실 수잔 레이스라는 사람은 이 건축과 도시와 예술이 이제는 같이 묻어져서 맨 처음에 시작부터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공공미술의 새로운 그 지평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공공미술 심사도 많이 들어가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나 맨 뒷단에 가서 무엇이 만들어지거나 세종시 같은 데도 다 만들어지고 저희가 심사를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정말 그 초기에 되어지는 성공 사례들이 아직 한국은 아니지만 서양에는 많습니다. 제가 좀 런던이나 영국의 사례를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오래 살았던 도시인데요. 그중에 오늘 발제는 안 들어갔지만 아마 자료에는 들어갈 겁니다. 2010년도에 그 컬처럴 시티를 만든다고 리버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때는 굉장히 아주 성공했던 그러한 화려했던 도시가 19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낙후돼서 거의 버려진 도시가 되었던 곳을 다시 유럽의 문화도시로 하면서
했던 앤소니 곰리라는 작가의 그 크로스비 비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나올 건데요. 그런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는 크로스비 비치라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거기 있는 조각들이 한 뭐 150개 조각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게 유명한 어떤 작가의 조각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비 비치와 리버풀에 사는 사람들의 몸을 카스트를 떠서 거기에 정말 꼬마부터 어린아이들부터 모두가 참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도시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만들어주고 간 도시가 아니라 내가 그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한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랑을 받고 훨씬 더 공유가 되고 나눠지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뭐 밀레니움 때 아시겠지만 아니쉬 카포라는 또 영국 작가가 그 시카고 시티에 지금 뭐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커다란 알루미늄으로 된 그 프로젝트가 있죠. 그 프로젝트의 사실을 뭐 제가 2000년도로 얘기하면 가격으로는 뭐 250억 정도 된 그런 거대한 조각입니다. 뭐 국가나 시가 주도하지 않고는 어려운 거지만 그런 아주 상징적인 시카고의 밀레니움 파크의 메인 작품으로 쓰이면서 그 작품은 단지 조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시의 커뮤니티가 모이고 공연을 하고 굉장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는 그러한 것들로 준비가 됐던 프로젝트로 인정할 수 있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공미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원도시 또한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250억짜리의 아니시카포의 조각을 만들면서 그 시가 했던 것과 작가가 요구했던 거는 한 20억 정도의 인다운먼트를 놔서 이 조각이 존재하는 동안 이 조각은 반짝반짝 깨끗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조각이 언제나 매일매일 변하는 하늘과 지나가는 사람과 늘 변화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조각이기 때문에 그 작품이 존재하면서 깨끗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미술의 가장 큰 핵심이 정부가 기금을 지원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정말 흉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정원도시라고 했을 때는 그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것으로 돼 있지만 특히나 정원은 더 많은 손이 가고 정말 계속해서 가꾸어 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 배정을 맨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예술적인 부분 이제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피에 우돌프나 이러한 중요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도 아티스트로 인정하고 큰 미술관이나 그런 박물관에서는 이미 그들을 아티스트로 인정하고 초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넘어지는 것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용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스마트와 정원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원도시가 상징하는 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친환경성, 기후변화에 대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시티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탄소 제로, 그다음에 뭐 자율차나 전기차를 활용을 한 어떤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뭐 탄소 제로니 제로 에너지니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환경부에서 그린시티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선전된 지자체들의 안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충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내연기관을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수소차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소차 충전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치를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를 만드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이나 아니면 지열이나 뭐 열병합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시도도 되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에서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양열 같은 경우에도 뭐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 반사 때문에 생기는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효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라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에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친환경성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를 미리 계획을 하고 만들어가는 어프로치가 굉장히 잘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도시가 작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친환경적인 인프라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관리가 그러니까 지자체의 어려움을 보면은 처음에 예산을 내려받아가지고 어떤 그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데까지는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다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소스를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을 그런 공공의 힘으로 세금을 투여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어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스마트 시티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공공성을 많이 띠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에너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뭐 전기나 수도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좀 창의적인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는 부분들, 그래서 좀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가 만들 수 있는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드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스마트 정원 도시가 약간 충돌된다는 자체 논의가 있었는데 정원의 개념을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가장 최고의 수준의 기술과 최고의 수준의 예술이 결합된 게 정원이기 때문에 스마트란 개념도 사실 정원 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장점을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솔라시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욱주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병철 전무님한테 솔라시도 얘기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마지막 말씀 한 30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중섭 박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은 정욱주 교수님 정원도시 하게 되면 해남, 전라남도에 다 연결돼 있는데 이런 전체적 맥락 속에서 정원도시 어떻게 구상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송중섭 교수님 또 이병철 전무님은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오와 뭐 이런 평소의 생각 이런 얘기 좀 여쭤보시네요. 좀 답해 주십시오. 제가 총괄을 질문하는데 유독 정원 도시가 전라도에 많아요. 전남은 정원 도시 기본 계획을 오래전에 했고 무안도 했고 사실 신안도 각 섬들이 다른
그 경관으로 또 계획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남도의 정원 문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역사적인 어떤 배경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솔라시도를 만들 때 솔라시도만이 아니라 주변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정원 가도의 계획 이런 것들도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지금 과제를 맡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원 도시는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헛갈려하는 정원의 정의가 뭔데라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면 이게 정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다의적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발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정원이란 것은 태도와 정신으로서 도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정원 도시라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땅과 사람의 건강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신도시가 많았죠. 뭐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거라든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립한 신도시들은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무엇인가 돈을 벌어들여야 되고 다 이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글쎄 남도가 왜 더 정원 도시가 많을지는 저는 생각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제 생각에는 글쎄 땅과 건강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지금 솔라시도의 지표는 인구수로 보면은 과거 우리가 많이 했었던 신도시 인구의 지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숙제를 크게 해내야 되는 것보다는 이 땅의 가치를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라는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고 보성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 도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업도 이게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의 어떤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을 두는데 특히 정원 도시에서는 땅과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자. 그래서 무리스럽게 땅을 너무 힘들게 하면서 사람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건강을 생각하면서 좀 들어오게 됐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좀 다루고자 하는 여유와 생각과 어떻게 보면 정원이라는 게 또 땅을 유의적으로 잘 다루는 기술이자 또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그런 뭐랄까 이게 그 조건들이 다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순천이나 다른 도시들의 정원 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이쪽 내용들을 종합해 보건대 땅과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고 실체로서도 구현할 수 있는 정원 문화라는 것들이 일단 여기서 가능했고, 그리고 조상들이 미리 좀 거기서 뭐 해놓은 일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솔라시도에 집중하다가 눈을 돌려서 주변을 보니까 정원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병철 전무님. 저는 우선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화면 보면서 얘기할 때 많이 답답했는데, 저는 정원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크고 많은 정원을 만든 사람이 드물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원을 만들면서 도시도 정원처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햇술이 이제 2년 됐는데 제가 그동안 했었던 그 많은 그 작업들과 보냈던 시간들보다 여기 와서의 2년 동안이 정말 한 20년처럼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포럼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정말 많이 했고요. 한 분 한 분 주신 그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저희가 다 귀담고 잘 새겨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어떤 기업의 정원도시를 총괄하는 어떤 책임자로서 어떤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정원도시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각오를 말씀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신 말씀 같은데요.
정원을 만드는 것과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원을 만들 때 제가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거는 땅의 가치와 경관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거기를 와서 그 정원을 즐기고 그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행복한 것인가를 갖고 제가 거기에서 제가 하는 일의 보람과 어떤 그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창조하고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서로 교류하고 감동을 받고 또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절실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그 미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만드는 도시가 아니고, 도시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크나 운영되는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다 한 몸처럼 이루어진 그런 도시를 꿈꾸면서 저희가 만들고, 그것을 이제 구성리라고 하는 지역명에서 힌트를 얻어서 구성구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를 바라보고 경관을 바라보고 우리 조상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길 수 알았던 그런 어떤 한국적인 그런 어떤 전통 도시 마을을 재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가 기업이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되는 그런 그 사업적인 그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냐면은, 저희는 도시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돼 있고, 그것을 이제 정원 도시화 시키는 컨셉으로 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살 주민들, 도시민들이 이 도시의 주인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2차 사업을 통해서 그 도시에 앞으로 이제 그 발전되는,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꼴지어질 건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원 도시로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만드는 건 쉬워도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큰 더 몇 배의 노력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도시의 시민들을 들어와서 그 정원 도시의 컨셉을 끝까지 어떻게 그 유지하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고민하면서 9개의 그 경관 포인트를 잡아서 정원 구역들을 좀 나눠놨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많은 또 관심과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그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를 못 드렸고요. 김일호 교수님한테 마지막 마이크 올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정원도시 포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 약속된 질문과 답입니다. 네. 약속된 질문이지만 약속된 내용과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원도시 포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이 토건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질문에 대답으로 던졌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얻은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도 정원도시 하면 관심이 있다. 뭔가 따뜻할 것 같다. 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념이나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모호하다. 애매모호한데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그 모호성이 저는 되게 흥미를 갖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원도시에 대한 거는 첫 번째는 정신이나 가치나 철학일 수도 있지만 절차나 방법이나 도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꼴과 모양새라고 하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이 레이어를 통합하지 않는 한 정원도시는 완성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섹시한 도시다, 이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될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변할 거고, 또 위기일 거고 아픔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듬고 넉넉하고 훈훈하고 살만하고 따뜻한 그런 동네나 마을에 내가 가꾸는 정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시작은 그런 아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행복 속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정원도시를 여러 시각과 여러 관점에서 볼 수는 있지만 같이 손잡고 일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뭐 쉬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도 못하고 했지만 이렇게 모여서 뭔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꿈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또 이런 열정만으로도 전 정원도시 하나는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가꿈과 경작이라는 본능, 저희는 그 본능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능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 또 건강한 사회 함께 도닥이며 걸어가는 천천히지만 이제 그런 도시를 만들까라는 꿈을 좀 꾸게 하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만나야겠죠. 자주 만나고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좀 융합적인 교감과 교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규인 교수님이 얘기하신 내용들 중에는 정답을 바란다기보다는 정답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탐색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가야 될 길과 또 채워야 될 내용들을 머리를 맞대고 또 열정도 교류하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포럼 위원님들, 토론자분들 정원도시라는 주제로 다양한 생각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원도시라는 명확한 개념, 명확한 목표, 그다음에 실체에 대한 논의는 오늘이 처음 시작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고 계속 변모, 진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포럼을 지원해 주신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대해 감사도 드리고요. 솔라시도는 우리가 정원도시의 레퍼런스로서 늘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원도시는 꼭 솔라시도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의 도시, 아니면 우리의 기존 도시들도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삼터, 그다음에 동네도 정원도시로 만드는 이런 구상을 할 것이고 실현을 할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어떤 포럼 자체가 앞으로도 좀 더 의의 있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하고도 어떤 다양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많은 얘기들 나중에 어떤 이렇게 한 달 있다가 어떤 책으로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테니까 그때 다른 형식으로 만나시길 바라고요. 정원도시랑 관련돼서 오늘의 내용 자체가 어떤 편집이 돼서 어떤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 앞으로의 논의들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행사를 준비하신 준비하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한 30초 남았는데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인사 한번 드리고요. 청중께 인사 드리고 또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정원도시 컨퍼런스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삶의 환경과 방식의 전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때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프라로 또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정원도시는 시대적 요청임과 동시에 건강한 삶과 미래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원도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원도시를 함께 만들고 가꿔나갈 많은 분들이 소통할 자리가 좀 계속해서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영상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 정원도시 포럼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포럼 채널에는 앞으로의 포럼 활동들 그리고 스마트 정원도시 솔라시도 이야기 그 외에도 정원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 그리고 또 긴 시간 함께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 정원도시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